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진주시갑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MBC 경남 아나운서 윤동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의 유권자 수는 282만여 명으로 경기와 서울, 부산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이는 도민의 82%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한편 투표소는 우리 지역 940곳이 설치가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검색하시면 해당 투표소 위치와 약도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토론회 MBC 경남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진주시갑 후보자들과 함께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해서 진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후보자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두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박대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대출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직접 자신을 소개하는 자신의 출마 의지를 담아낸 모두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마련되어 있는 화면에 제한 시간을 참고하시면서 마무리 발언까지 이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모두 발언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박대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진주에도 확진자가 9명 발생했습니다. 이제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시내 상권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진주교에서 갤러리아 사거리까지 일대 상가를 조사해봤습니다. 임대, 폐업, 안내문이 붙은 채 비어있는 점포가 무려 101개입니다. 총체적인 국난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든 이 총체적인 어려움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정권의 무능과 위선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두 번 경험은 막아야 하겠습니다. 신진주 대첩으로 나라 지키고 진주 경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박대출 후보였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후보의 모두 발언 이어지겠습니다. 역시 1분 드립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3수 만에 이번에 기호 1번을 달고 출마한 진짜 해낼 집권 여당 후보 불굴의 사나이 정영훈입니다. 얼마 전 시장에서 만난 시장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박대출 후보가 진주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관심을 받은 적이 2번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다가 탄핵되었을 때인데 박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진주 정신, 농계 정신이 죽어서 슬프다는 글을 올리니까 진주 시민들이 농계를 어디 박근혜한테 갖다 붙이냐고 비판을 하니까 박 후보가 페이스북을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3월 초에 문화일보에서 박대출 후보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에게 표창장을 주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신천지에게 무슨 표창장이냐는 진주 시민들의 비판이 뜨들썩했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영훈 후보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자, 두 후보는 또 한 번의 맞대결을 펼치게 되면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진주의료원이 폐지된 이후에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은 공공의료복지의 사각지대가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두 후보께서는 서부 경남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집권 여당 동지인 김경수 도지사와 협의하여
감염병에 대응하는 혁신형 공공병원을 진주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있었더라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우리 진주 시민들을 마산의료원으로 보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홍준표 전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지했을 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회의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박대출 후보는 회의에 불참하신 것 같습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100년이 넘는 진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고 서부 경남의 감염병 컨트롤 타워를 유지하는 일인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박대출 후보는 진주 시민들에게 석고 대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영호 후보의 첫 번째 답변이었습니다. 이어서 미래통합당 박대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네, 민간 의료 부분에서 감당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의료기관이 또 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처럼 국가적인 재앙, 전 세계적인 전염병 재앙이 온다면은 이것은 공공의료기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함께 방역, 검사, 치료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가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을 해야 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려면은 저는 시립병원보다는 국립병원, 국립병원이 안 된다면 최소한 도립병원 형태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탈원전 공론위원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곤란하다. 도지사가 직접 컨트롤 타워가 돼서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질 높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담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박대출 후보였습니다. 두 후보께서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오늘 토론에 대한 예열을 마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상호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두 후보께서 8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토론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후보가 이번 선거에 내놓은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비방이나 인신공격이 이어질 시에 사회자가 제재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박대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분 드립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지난 4월 2일 MBC 경남과 함께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당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진정 국면에 들었었다. 아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노력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월 13일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후에 2달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에는 청와대에서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드시면서 반대쇼하는 그런 사진이 그리고 방송이 온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코로나19와 문 대표 사망자가 문 대통령 욕만 하다 발표된 시간 다 보낼 겁니까? 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 공약은 읽어보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네. 정 후보 말대로 대통령의 결단을 하셨다 그랬는데 대통령은 결단한 것이 없고 지금 정 후보께서는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그랬는데 아직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가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는지 지금 간단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취소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뭔 말입니까? 지금 인터뷰의 발언에 대해서. 인터뷰는 세계가 대한민국의 방어를 칭찬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정부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 공이죠. 예, 네. 1차적인 공은 네, 국민과 알겠습니다. 예, 의료진의 공이죠. 답변을 안 하셨는데 하나 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박능우 복지부 장관이 이분이 참 여러 가지 지금 망언을 많이 하신 분이죠.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아니 박능우 장관한테 물어야지 왜 저한테 중국에서 묻습니까?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박능우 장관한테 물어봐야지 왜 저한테 그렇게 따지십니까? 답변 안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정 후보께서는 이 정권은 실세 인사들과 친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집권 여당이라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 국회의원 후보로서 얼마나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한 코로나 발생국이 말이죠. 중국을 제외하고 초기에
전 세계 1위 발발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한 코로나라는 말을 지금 WTO의 공식적인 용어입니까? 코로나19라고 제가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중국을 제외하고 예. 발병 초기에 전 세계 1위 확진자 발생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탈리아와 스페인 아닙니까? 초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를 한동안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초기 대응 실패로 방임하게 뚫렸죠. 아니 그러면 중국인 입국 금지를 했더라면은 박 후보님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니까 초기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했더라면은 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제 진단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우한에서 오시는 분들은 막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띄운 것이고요. 중국에서 온 우리 중국발 입국 국민들은 금지를 그러면 했더라면은 전 세계를 띄운 것도 잘못입니까?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질문에 아니, 대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한에서 오는 분들은 막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띄운 것이고 중국이 우리의 제일 무역 수출 대상국이니까 외교부에서 아니 코로나 중국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중국에서 초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기에서 오는 것을 우한에서 오시는 분들 다 답변을 안 막았잖아요. 하시네요. 네, 지금 토론은 좋습니다. 공약 및 정책을 답변을 검증하는 하시기 시간입니다. 바랍니다. 우한에서 오시는 분은 안 막았습니까? 정부에서? 자, 답변을 제가 중국발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2월 23일 말이죠. 청와대 앞에서 박 후보님.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제가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의사협회에서도 여러 차례 권고를 했죠. 결국 문재인 정부는 중국 눈치 보다가 초기에 피해를 키웠다는 그런 책임을 명키 어렵다는 박 후보님이 제 소속돼 있는 생각입니다. 통합당이 좋아하는 그 제가 답변을 아베 수상도 오늘 그 도시 봉쇄는 안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저 아베 수상 지금 좋아하지 주도권은 않습니다. 박대출 후보가 그 있습니다. 이상한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가시지 마십시오. 우한에서 오시는 분들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역하고 초기에 말입니다. 대만, 베트남, 홍콩, 몽골, 싱가포르 다 중국인 입국 금지해가지고요. 대만은 지금 사망이 5명입니다. 중국은 4명이고요. 몽골은 제로, 싱가포르는 6명이고 베트남 0명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반성은커녕 국민이 잘나서 이 피해를 줄인 것인데 국민 공까지 가로채면서 무슨 공을 가로챕니까? 자화자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공을 가로챕니까? 세계가 칭찬을 한다느니 뭐니. 이것은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이번 국난 극복의 역량이 우수해서 1차적인 영웅은 국민과 의료진이지만 자, 제가 미국 이렇게 언론에서 생각합니다. 정은경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병본부장을 영웅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예, 제가 질문하시오. 더 큰 문제는 말이죠. 자화자찬한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솔직히 사과를 하고 초기 대응 미흡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들이 온갖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까지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의료진들이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도 사투를 벌려주셔가지고 또 우수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빠른 검사와 대량 검사를 가능케 해서 이 피해를 그나마 잘 줄일 수 있었다. 정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했으면은 박 후보님 아까 좋을 그 것이라는 진주에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가게가 많이 닫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2분 남았습니다. 질문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몸도 아프지만 장사가 안 돼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출 그렇기 제일- 때문에 초기의 피해를 초기 방역막을 우리 외교부가 방역막이 제일 뚫리지 수출국인 않도록 초기 대응을 중국과의 잘하고 관계를 고려해서 초기 대응을 실패하지 우한에서 오시는 분들을 않았더라면 막지 그 않았습니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국민적인 고통, 국민적인 이 아픔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아쉬움,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1분 30여 초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말이죠. 그 조국에 대해서 묻기만 질문만 하면은 다 피해가더라고요. 저는 그 법적인 문제는 그럼 혹시 우리 정 후보께서 답변 안 하실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사실적이나 도덕적, 정치적인 문제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말이죠. 정의용군의 정체성 조국이 보장합니다. 이런 글을 올리셨다는데요. 조국이 문재인 정권의 위선 불공정 특권의 상징인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린 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정체성을 조국이 보장합니다. 그 언제 이렇게 끄들고 해가지고. 온 겁니까? 네. 제가 도당위원장 경선할 때 자료 아닙니까? 내가 그건 어딘지 모르겠고 이렇게 올려서 정체성을 조국이 보장한다라고 올렸던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박 후보님 문재인 아무리 정권의 아무리 선거지만 위선과 그 예전의 불공정, 자료를 가져와서 지금 그러느냐 특권의 왜곡하시면 상징인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정 후보께서도 더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당내 경선에 특권의 사용했던 상징인 것을 자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뭘 말입니까? 조국이 불공정 위선 특권의 상징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거는 박 국민들이? 후보님 주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또 추가로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조국이 사회주의자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서로 보정한다는 그 말씀 있었으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은 국방 백수상으로는 북한이죠. 네. 네, 박태출 후보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후보의 토론 이어갈 텐데 명확한 질문과 답변 시간이 보장되도록 토론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훈 후보 상호 토론 역시 8분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자님, 박태출 후보님은 자기 말 다 뜯으셨는데 왜 저보고는 그렇게 진행을 하라 그럽니까? 예, 역시 같은 토론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회를 좀 공정하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박 후보께서 제 선거 사무실 앞에 있는 천수기 앞에 서부 경남 KTX 원안사수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으셨길래 저는 박 후보님이 통합당을 탈당해서 저희 민주당으로 넘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박 후보님이 사수하시겠다는 김천에서 진주를 지나 거제로 가는 KTX는 김경수 도지사가 도지사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서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 후보님께서 그걸 사수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통합당을 탈당해서 저랑 같은 민주당 활동을 하시려고 저는 착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 후보님이 4년 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4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도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 및 완공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 그 국가재정사업에서 탈락됐는 줄은 아십니까? 자, 지금 지난해 예, 이번 1월에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타 면제를 네, 주도권은 정영훈 후보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타 박태출 면제를 후보가 받았고요. 들어보이소. 네. 박태출 후보가 4년 전에도 그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당선된 1년 뒤인 2017년 5월 2일 날 기재부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국가재정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때는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이었는데 기재부 장관이 우리 박 후보랑 한솥밥을 먹던 유 장관이 기재부 장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잘 나가는 진박이라고 당 대변인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힘 좀 써서 진주를 위해서 그때 좀 국가재정사업으로 좀 추진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예타 면제라는 기본 그런 질서가 있었고요. 지금 이번에 예타 면제에서 지금 우리 진주 시민들의 열망 아니, 그리고 그때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유일로- 지금 예타 유일로- 면제가 유일로 되었던 기재부- 겁니다. 기재부 지금 이게 장관이 그것을 경제성이 없다고. 김경수 지사와 BC가 뭐 어떤 0.7이라고 혼자만의 공이 아닙니다. 국가재정사업을 그것은 그것은 중지시켰잖아요. 우리 진주 시민들의 모든 열망을 무시하는 진주 시민을 모독하는 발언이십니다. 예, 좀 이따 또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따 답변 기회 드릴 테니까 예타 잠시 면제 부분만 관련해서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영훈 후보의 제가 주도권 주도권 토론입니다. 갖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이소. 말씀하시죠. 그 당시 그러니까 BC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 비용 대비 편익이 0.7밖에 BC가 부족한 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BC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아니 그때 진주 그러면 시민들과 그 그때- 노력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그 결정을 한 기재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기재부 장관이 그 당시에는 아마 최경환 장관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 그거는 확실히 지금 같은 진박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까? 그것이 개파적인 시각으로 지금 접근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우리 그때- 진주 시민들을 모독하는 그때- 발언을 계속 하시는데 무슨 지금 이 말씀입니까? 예타 면제는 말이죠. 오히려 민주당 정부에서 지금 올 1월에 하면서 우리의 이제 50년 수군 사업을 정부의 끼워 팔기 사업 23개 나머지 국토개발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후보님. 23개 사업과 같이 선신성 정책을 끼워 넣었습니다. 박 후보님, 이거는 그래서 그 물어보시죠. 규모가 24조 규모가 되는 건 그러면 아십니까? 박 후보님이- 제 기억으로는 23개 사업에 박 24조라고 알고 있는데 제 박 기억이 후보님, 맞는지는 잠시만요. 네, 모르겠습니다만 4분 40초 남았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후보님이 사수하려고 하는 노선이 김천에서 진주 거쳐서 거제 가는 거는 맞습니까? 저는 애시당초 말이죠. 대전에서 오는 노선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KTX 서부 경남을 통과하는 이 서울에서 진주를 2시간대 KTX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4년 전에 그 노선 공약해놓고-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지금 김천으로 기존에 그렇게 많이 논의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라도 이 노선보다는 시기가 빠른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노선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럼 4년 전 네. 공약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진도 막 대문짝만하게 공약집에 그 실으셨잖아요. 결과 지금 예타 면제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게 본인 네. 공이다? 아니
저만의 공이 아니죠. 저도 노력을 했고 우리 진주 시민들의 열망 지난해 얼마나 많은 우리 진주 시민들이 이 KTX 제 기억에는 예타 그때 면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는 최경환 아마 아실 장관이 겁니다. 아니고 유일호 장관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유일호 네. 장관도 같은 제가 그 당시에 그때 그 당시에 당 대변인이 기재부 장관이 맞았나요? 누구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 대변인은 맞았습니까? 제가 그 당시 대변인 할 시기와 비슷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그러나 박근혜 그게 맞는지는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탄핵되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였지 않습니까? 계속 개파 얘기를 하시는데 개파 얘기를 하시려면 민주당이 대깨문 얘기부터 먼저 하시는 게 개파 좋을 것 얘기를 같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진주를 위해서 힘 좀 쓰시지 그랬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 네. 진주를 위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지금 공약까지 해놓고 본인이 당선된 1년 만에 같은 기재부 장관이 중지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타 절차를 밟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죠. 아닙니다. 그건 기재부 재정평가자문위원회에서 재정평가자문위원회고 예, 재정평가자문위원회에서 그 평가를 한다는 절차로 들어간 돈이 것이죠. 없다고 수익이 안 는다고 중지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BC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기준도 지금 여러 가지 바꾸기도 하고 기준을 아니, 설정하기도 아니, 그때 하고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한 것입니다. 본인이 아마 정영훈 후보께서는 그런 이 예타 면제나 이 무슨 그 말씀 당시 제가 다 과정을 공부를 알기 다 하고 위해서 어떤 왔습니다. 노력을 했는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네. 다 하고 왔는데 그때 박 후보가 본인이 공약을 하고 국회의원 된 지 1년 만에 그것도 박근혜 탄핵되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경환 유일호 친박 소위 말하는 진박 장관들이 있을 때 그걸 그 돈이 안 되고 수익성이 안 난다고 재정사업에서 배제를 수익성 시켰다니까요. 문제였죠. 그것은 정부가 그래서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서 그런 방향을 견지해온 거는 그 당시에는 있었던 거고요. 아니, 지금 박 후보님. 문재인 정부에서 23개 박 후보님. 예타 면제를 지금 하고 예, 박 후보님. 네, 정영훈 후보의 주도권 네. 토론님의 2분 남았습니다. 예, 문재인 말씀하시죠. 대통령이 그 예타를 면제시킨 거는 그 돈이나 수익성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남북 평화도로까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 국가 균형 여러 가지 발전을- 선심성 정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자, 들어보이소. 네네. 노무현 대통령이 진주 혁신도시를 준 거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생색낼 수준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 BC보다는 김해에서 진주를 거쳐서 그제로 가는 노선이 돼야 서부 경남이 발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하겠다. 그래서 그 김경수 1호 공약을 그 예타 면제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 진주 시민과 함께 환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 좋은 일을 본인이 공약하고 좀 그 하면서 생색을 낼 수준의 일이 아니다라는 아니, 게 본인이 나머지 공약하고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23개 사업에 23분의 1로 포함된 데 대해서 박 후보님 다시 그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재선 것입니다. 국회의원 됐을 때 공약하고 힘 있는 재선이라고 진박이라고 당 대변이라고 그렇게 네. 하실 때 그때 힘을 좀 쓰시지 그랬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저는 그 평가에 제가 그동안 8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한 데 대해서는 우리 진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평가하고 계실 겁니다. KTX 조기 착공을 누가 하겠습니까? 현 대통령과 독대해 본 적도 없고 김경수 도지사, 김현미 주무부 장관과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야당 의원이 하겠습니까? 대통령과 소통하고 같은 집권 여당인 도지사, 김현미 장관과 협업할 수 있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서부경남 KTX의 조기 착공을 이뤄내겠습니까?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김현미 장관, 제 대학교 후배입니다. 제가 전화를 여러 차례 했고 10초 남았습니다. 국회에서 만나서도 주도권 요구했고 후보가 또 그리고 가지고 김경수 있습니다. 지사도 성북지구는 제 중학교 후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인맥도 저도 다 갖고 있습니다. 성북지구는 잠에 또 얘기합시다. 네. 예. 네, 첫 번째 상호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론이 오고 갔는데요. 이후에도 상호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또 유권자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두 후보 이후 토론에서 조금만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후보 1분 30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검경 수사권은 국민을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지 검찰이나 경찰을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원칙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민생과 관련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원에서의 기소 유지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러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가장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조정안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소위 공수처는 대통령과 판검사, 3급 이상의 공무원 등 약 7,000명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검찰 권력의 이중화라든지 옥상옥이라는 비판은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거고 운영을 하면서 고쳐나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박대출 후보는 조만간 장차관이나 고위공무원이 되실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걱정은 더 안 하셔도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20여 초 남아있는데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진주 시민 여러분, 제가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되면 제대로 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답변 마무리했습니다. 정영훈 후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미래통합당의 박대출 후보의 답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정 후보께서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권을 위한 악법이죠. 저는 선거법과 함께 공수처법은 날치기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던 법입니다. 날치기 상정에서는 삭발리로 투쟁을 했고 날치기 의결할 때는 5시간 52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공수처의 법의 위험성은 이 정권의 이중잣대에서 바로 입증이 됩니다. 보수 정권이나 반대 세력을 수사할 때는 온갖 칭찬을 다 늘어놨죠. 청와대나 자기 편 수사하고 조국 수사할 때는 온갖 반대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공수처를 만들면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바로 독일 히틀러식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고 북한 보위부처럼 악용을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조국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민변 출신들로 조국 공수처 검사를 채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냐라고 반대를 부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민변 출신들을 곳곳에 지금 심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에는 누굴 심었습니까? 함께 날치기 한 선거법 말이죠. 막장 선거법의 선거판의 이 출발점입니다. 나쁜 정치의 근원이 되고 있고요. 원죄는 민주당에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인영 국민을 얕잡아보는 술수다. 이러면서 비례정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본인들이 정치를 장난으로 만들고 국민을 얕잡아보고 있습니다. 박대출 후보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박대출 후보의 답변까지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고요. 현재 진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진주갑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께서는 MBC 경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진주갑 후보자 토론회 이번에 세 번째 공통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진주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진주시는 유네스코의 이름과 로고의 공식적인 사용이 가능해져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명성에 걸맞은 국제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발전 방안을 두 후보께서는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박대출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주를 진주답게 하는 것이 바로 강서특별시 진주를 만들어내고 국제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유네스코 선정 부분은 공예와 민속예술 부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 관광, 인프라와 함께 융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예는 5월쯤에 공예 메이크스라는 공모 사업이 신청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공예 장인을 지원을 하고 시장 진출을 돕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제가 역할한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창의문화센터라든지 민속예술 디지털 영상 공연이라든지 또 민속공예 전시라든지 체험장 조성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국립진주박물관의 신축 이전하고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난강 백길, 진양호 힐링파크 등과 융복합적으로 조화될 때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제 경력에 나와 있다시피 제가 40대 초반에
정주영 회장이 세운 현대아산에서 개성관광과 금강산 관광을 총괄하는 관광 담당 상무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관광 분야는 제가 박대출 후보보다 좀 더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형 진주 관광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양호에 캠핑장을 하나 더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주의 스토리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진주에는 크게 두 가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촉성로와 남강을 따라 유유히 흐르는 진주 정신이 하나이고 LG, 삼성, GS, 효성의 대기업 창업주를 배출한 지수초등학교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으면서 진주시가 지수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기업가 정신 교육센터로 전환시킬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우리 진주를 흐르는 진주 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결합시킨 국제적인 관광도시 제가 반드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어서 상호토론 두 번째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마지막 상호토론입니다. 신상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두 번째 상호토론. 후보당 이번에도 8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대 후보의 주도권은 인정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이 잘 오고 갈 수 있도록 토론에 대해서 두 후보 모두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4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인성과 자질을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의 품격을 잘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상호토론은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팩트체크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대출 후보님은 기자 출신이신데 지난 3월 초에 문화일보에 난 기사 박대출 후보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표창장을 주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지 먼저 팩트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 유시민, 안희정, 아니 그러니까 박 후보님이 주신 사실이 있느냐고요? 이농철 이런 부분들도 표창을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박 후보님은 줬습니까? 제가 봤더니 저는 그 표창장을 준 사실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긴 준 거네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는 봉사를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요청이 옵니다. 표창장을 달라느니 그런 요청이 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봉사를 했느냐, 실제로 표창장을 받을 일을 했느냐에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희 실무진이 아마 저 모르게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아마 왔던 것 같습니다. 박 후보님, 실무진이 한 일도 본인이 책임지는 게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그게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그게 주체가 어딘지도 모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원순이가 주든 민홍철이가 주든 다른 사람이 준 게 우리 박 후보님이 준 거에 면죄부가 됩니까? 아마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의정 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일일이 못 챙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좌관을 모토로 삼고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 보좌관이나 주중에는 직원들이 무슨 서울에서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주말에는 진주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 의원님 들어보이소. 그러나 그 일이 있었을 당시에서는 준 건 사실인데 어떤 직원들이 한 일이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표창장을 준 건 사실인데 직원들이 해서 나는 몰랐다. 이게 지금 답입니까? 아니 뒤늦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무슨 종교단체인지 뭔지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진주 시민 여러분, 이것이 지금 SNS에 나와 있는 당시 박대출 후보가 줬다는 거 바로 표창장입니다. 받는 사람은 신천지 이만희, 주는 사람은 국회의원 박대출, 도장은 새누리당 진주갑 운영위원장 도장입니다. 아마 국회의원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면은 박원순, 유시민, 안희정, 김부겸, 이농철 이런 분들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도장이 우리 그 당시에는 그런 종교단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영훈 후보가 있습니다. 봉사 활동을 하느냐, 봉사 활동을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실무진이 그렇게 그 수혜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찍혀있는 새누리당 진주갑 운영위원장 도장은 박 후보가 쓰던 도장이 맞기는 맞는 것입니까? 제가 그 여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쓰는 직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무실에 놔두고 그 지역 사무실에서 그것을 필요할 때 되면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SNS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확인을 안 해봤습니까?
본인이 도장이 위조됐으면 경찰에 위조라고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조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그 표창장을 수여했다는 사실은 내가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표창장을 준 건 사실인데 실무자가 알아서 했다. 실무자가 알아서 한 거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국회의원이라는 게 아니, 의정활동을 하다 박 보면 후보님. 참 바쁜 24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 후보님. 네. 사용자 일주일에 몇 번씩 서울 진주를 네. 오르락내리락 질문하고 해가지고요. 답변해 주시기 지역의 바랍니다. 의원님은 주말에 잠깐만요. 하루에 제주도권 10몇 개, 20몇 시간입니다. 개씩 일정을 예, 소화해야 제주도권 되는 거예요. 시간입니다. 정영 후보의 수도권이 말씀하시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든 사장이든 사용자 책임이라는 거는 사전에 지시를 했던 사후에 직원이 알아서 했고 사후에 보고를 해서 알게 됐던 책임을 지는 것이 국회의원이든 사장이든 다 사용자 책임으로서 동일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 후보께서 이만희에게 표창장을 준 사실이 사실이라면 법률적으로는 코로나 사태의 주범인 신천지의 공범이 아닐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나 국민 정서상으로는 신천지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시점상은 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시점이에요? 코로나 사태가 이런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하고 그 당시 표창장을 주는 시점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표창장- 경강부회를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표창장 그것은. 회수를 좀 하시지 그랬습니까?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경강부회를 하시면 안 되죠. 경강부회라는 단어를 너무 왜곡하시는데 우리 박 후보님과 네. 같은 당에 있던 김유곤 후보가 이런 보도자료를 돌렸습니다. 기자니까 보도자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박 후보가 자기한테 후보 사퇴를 자꾸 강압하는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이만희한테 가서 표창장이나 회수해라. 이게 박 후보랑 같은 당에 있던 김유곤 후보가 보도자료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계십니다. 제가 무슨 비방죄가 허위사실 유포죄가 얼마나 큰지는 본인이 잘 아실 건데 예, 저는 사퇴 종이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김유곤 저는 후보의 그 후보를 알지도 못합니다. 보도자료를 지금 저는 그 인용하고 있는 후보의 겁니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저는 박 후보님. 모릅니다. 그 후보와는 아무런 인연관계도 없습니다. 박 후보님. 제가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전화를 네, 합니까? 정영 제가 후보가 어떻게 사퇴를 질문하겠습니다. 종료합니까? 아니, 박 후보님이 직접 했다는 게 그럼 아니죠. 왜 제가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박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의 부탁을 받아 당직자가 했다는 게 그분의 보도자료상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저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부탁을 합니까? 지금 그 사실을 지금 두 분 다 허위 사실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보겠는데 네. 김유곤 후보가 뿌린 보도자료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2분 15초 남아 예, 있습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표창장을 준 건 사실인데 직원이 알아서 줬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바쁜데 진주 왔다 갔다 하고 의정활동 바쁜데 직원이 하는 일을 어떻게 다 챙기냐. 그리고 이 표창장을 준 시점이 코로나 사태 이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신천지 이만희에게 봉사했다고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표창장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저도 변호사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 진주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지금 용인될 수 있는 일이냐. 정치적으로 이것이 사과하고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지 않고 말로 나는 몰랐다. 직원들이 준 걸 바쁜 국회의원이 어떻게 다 챙기냐. 그리고 그 시점도 코로나가 생긴 때가 아니고 그 한참 전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본인이 발급한 국회의원 박대출하고 도장까지 지킨 이 표창장을 준 행위의 책임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재선 3선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말씀을 또 곡해를 하시고 계신데 뭘 1분에 곡해합니까? 남았습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보고 제가 파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의 사후 보고를 하면 책임을 안 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이 많은 운영위원장은 정치인들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보님, 이 운영위원장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고 진주시에 있는 새누리당 당원들을 대표해서 준 거 아닙니까? 우리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게 박대출 개인이 준 게 아니고 새누리당 진주시가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운영위원장이 이만희한테 이런 표창장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이런 당과 이런 국회의원이 어떻게 진주 시민들을 책임을 지고 코로나 사태에서 진주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이 질문의 요지, 신상 검증을 하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잘 판단해 주십시오. 네, 정영훈 후보의 상호토론 시간 8분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미래통합당 박대출 후보 상호토론 역시 8분 드리겠습니다.
네, 정 후보께서는 참으로 많은 비방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나는 이래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장점이 있었으면 좋았어. 그래서 나는 내가 하면 잘하지 않겠나라고 좀 많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건데 너무나 남의 신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비방들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신상이 아니라 이 정 후보님의 철학 그리고 능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래통합당과 저는 예. 부모 찬스로 대학을 가는 불공정한 입시 계획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정 후보께서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공약을 내놓으신 지 있는지요? 예, 저희 입시는 중앙당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위원회에서는 네. 지역 후보는 중앙당의 공약을 네, 공유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없다는 저희들은 말씀이신데 정시를 확대하려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정시 모집을 저희들은 확대가 아니고 50% 이상 늘리고 입시 지원 서류 원본을 그 5년간 방안은 교육부나 우리 전자문서로 연구 보관하는 박 그런 후보님. 조국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박 후보님 네. 통합당에서 좋은 정책을 주시면 저희 당 정책과 합쳐가시고 교육부의 유원회 장관과 협의를 해서 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조국 수호하는 운운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 국민 정서와 너무나 맞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인사에 대해서 공천하는 데 대해서 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 후보님 네. 예비고사 세대입니까? 학력고사 세대입니까? 아니면 제가 질문한 겁니다.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예, 답변하시면 되고요. 조국을 옹호하는 자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김남국은 조국 옹호한 거는 아시죠? 그러면 조국 수호에는 동조를 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조국의 잘잘못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가려야죠. 네, 그거는 뭐.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방을 좋습니다. 그건 어르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국 문재인 재판이 정부의 조국 재판이 진행 총체적인 중이니까 국정 실패에 대해서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조국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자, 법원에서 일단 전국-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사회자님 좀 정리 좀 예, 해주시죠. 주도권 박태주 후보 있고요.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오기로 했던 한국토지공사는 경남 진주로 가버렸다. 이런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했습니다. 참으로 호남 사랑 진주 홀대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 후보님, 제 신상이나 자질, 철학과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면서요. 지금 그겁니다. 이건 제가 이 철학, 혁신도시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 진주에는 어떤 공공기관이 와야 당연한 그 것인지, 최대 그에 수혜자가 관련한 박 후보 의견서는 아닙니까? 저 처음 우리 출마했을 답변 안 때 하시면 좋습니다. 안 한명숙- 하시면 제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명숙 네, 5분 대표가 남았습니다. 자, 주 와가지고 52시간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명숙 질문을 대표가 드리겠습니다. 실현을 해가지고 우리 박 경제와 후보님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으로 경제는 총체적으로 추락했습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할 자유와 돈 벌 기회를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연장 근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강요는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법안을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제 문제입니다. 박 후보님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역부족 저는 예, 박 후보님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저는 제 질문 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답변 기다려 주시기 수국 바라겠습니다. 딸기농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제를 맞추고는 거의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제가 냈습니다. 이 두 법안에 우리 정 후보께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예, 주 여쭤보겠습니다. 52시간제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게 우리 고용노동부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 후보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네. 고용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 집권당에서 이 문재인 좋은 방안을 정부가 초기에 찾아내겠습니다. 드라이버를 걸는 것과는 많이 수정이 된 거가 조금이라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외교도 안보도 도덕도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탈원전 생태계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러놓고 멀쩡한 박 후보님 3분 건실하던 남았는데 두산중공업 기업은 문재인 욕만 하다 일종으로 끝내실랍니까? 저한테 뭐 질문을 안 하십니까? 저는 이 반문 투쟁의 선봉으로 해왔고요. 제가 정 후보 그럼 때는 주 52시간제의 가장 큰 문제점과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제가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도권 법치 토론 파괴에 이어가시기 대해서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혐의로 13명이 기소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가공할 만 그런 청와대발 선거 범죄죠. 청와대가 선거 범죄 소굴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다 기소돼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 공수처법에 않습니까? 반대했던 그 지금 박 공수처법에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사건도 반대했던, 네. 다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 좋습니다. 아닙니까? 또 최강욱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 1호는 윤석열이 될 것이다. 이 적절한 말입니까? 부적절한 말입니까? 최강욱이 개인 생각이겠죠. 네. 최강욱이가 제 대학 동기인데 앞으로 그 말 조심 시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최강욱이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의원께서는 민주당 소속을 강조를 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창원시장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서부 경남 우리 KTX, 우리 진주 시민들의 50년 수건 사업인데 이 창원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 혹시 그 못하도록 사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자기 선거하려고 떠든 소리 그게 중요합니까? 혹시 발표한 뒤에 그거 안 된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했죠. 네. 저희 도당을 통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김경수하고 문재인이가 다 확정해 놓은 사업인데 선거 다가온다고 창원의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도당은 지금 뭐 하냐고 제가 가서 항의를 하고 책상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김경수가 공약하고 그 문재인이가 그 확정해 놓은 대로 김천에서 진주를 거쳐서 네, 잘 그대로 가는 알겠습니다. 노선이 확정이 자, 언론 됐으니까. 보도에 따르면 말이죠. 지금 정 후보께서는 캠코더 인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캠프, 코더, 더불어민주당. 본인 페북에는 당원 동지들 도움으로 공단 상임감사 취임했다. 이런 말씀까지 다 하셨고요. 낙하산을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인정 안 하십니까? 지금 제가 공당 상임감사한 거 말입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여쭙는데. 네. 예, 저는 변호사 자격으로 그 상임감사 연봉이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를 했다는 그 자격이 자, 1월 20일에 들어보이소.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는데 답할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3월 12일 사퇴를 하셨습니다. 거의 2달 뒤에 사퇴를 하셨는데 혹시 경선에 지면은 감사를 더 하려고 그랬습니까? 즉 국회의원이 출마를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상임감사 공공기관의 감사직은 사퇴를 하고 국회의원이 도전해야 되는 게 옳은 게 아니겠습니까? 선관위에서 그 직을 가지고 본선에 가도 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 연봉이 무려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죠? 지난해. 이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혹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거 공공기관인데. 10초 남았습니다. 박 후보님.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퇴를 2달 뒤에 하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본선까지 가도 하신 뒤에. 된다 그러는데 제가 도리가 아니라서 사퇴를 한 겁니다. 2달 뒤나 하신 거죠. 네, 박대출 후보의 상호 토론 8분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경론이 오고 간 가운데 토론 중에 등장했던 질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공통질문 네 번째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진주 시민들이 최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진주 혁신도시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본연의 기능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유치 및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 또 학교나 병원, 도서관 등 각종 편의시설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주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정주 요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두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시간을 1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박대출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네, 공공기관들이 지역 사회와 윈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진주를 그래서 진주 혁신도시, 전국 혁신도시 모범 사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주를 그래서 저는 저작권의 메카로 키울 생각입니다. 제가 유치한 저작권 교육 체험관이 올해 착공이 됩니다. 2021년에 완공이 되고요. 그러면은 저작권 보원을 이전해서 저작권위원회 통합을 추진해서 진주를 저작권의 메카로 키우고 또 복합혁신센터에는 방과 후 돌봄이라든지 24시간 돌봄 기능을 보육 기능을 가능하게 해서 복합혁신센터 진주의 정주 요건을 이렇게 확충해 나가고 또 아울러서 충무공동 고등학교를 신설 이전을 추진을 조기에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다든지 또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높여 나가는 이런 방향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은 진주 혁신도시는 활성화되고 또 정주 여건은 개선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박대출 후보였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제가 상임감사로 했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1년에 쓰는 예산이 9조가 됩니다. 그중에 진주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그 변호사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9조의 예산이 얼마나 잘 쓰여지는지 감시를 잘 할 거라고 보고 그 중진공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저를 그 상임감사로 추천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진공을 사퇴하는 그날까지 특히 코로나 추경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 진주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 역할을 제 상임감사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올 1월달, 2월달까지 일을 했던 것이지 우리 박태실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변호사를 하면 굶어 죽지는 않는데 그 연봉이 탐나가지고 제가 뭐 늦게 퇴직한 것처럼 말하시는 것은 왜곡이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진주 혁신도시가 발전하려면 네, 정영훈 후보의 답변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번의 리턴 매치가 펼쳐지는 지역구 진주시 갑 후보자 토론회였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좀 격론을 벌여주셨고 또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권자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후보도 이제 시간이 조금은 부족하다 느꼈을 거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네, 마무리 발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담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언 시간은 1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이 코로나 국난 와중에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가정경제를 버티시느라 진주 시민들, 특히 어머니들, 아내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지난 3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지금 저와 함께 세 번째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제 아내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명희 씨,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을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가까운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대통령과 소통하고 도지사와 협업해서 진짜 진주를 위해서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집권 여당 후보 저 정영훈을 한번 믿고 진주 시민 여러분 한번 제대로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영훈 후보였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대출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이 폭정에 맞섰어 삭발 1호 투쟁,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광화문 투쟁의 선봉에 서왔습니다. 저를 삼선 의원으로 만들어주신다면 경남 리드로 중앙 정치 무대의 대표주자로 우뚝 서서 진주의 자존심을 세우겠습니다. 원내대표, 최고위원, 상임위원장 그 어떤 진주를 위해서는 어떤 자리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강서특별시 진주로 진주 대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KTX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4월 15일은 문재인 정권 심판의 날입니다. 위대한 진주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진주 시민 여러분입니다. 진주 대도약으로 가는 그 여정에 저 박대출과 함께 진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박대출 후보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뜨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던 토론회인데요. 두 후보 성심껏 토론회 임해주신 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초청회 후보자의 연설이 이어지겠습니다.